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되고 있는 LPDD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AI 가속기에서 데이터 병목 현상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개입니다. 이 데이터가 이동하는 고속도로를 더 넓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이터를 압축해서 처리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HBM의 경우는 대역폭을 늘린 것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더 넓게 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도로를 기존 2차선에서 8차선으로 넓혔기 때문에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결국 그 전력 소모인데요. 이 전력 소모 관점에서 보면 HBM은 최적의 옵션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솔루션을 찾고 있는데 그 결과 나온 게 LPDDR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PDDR은 데이터가 이동하는 도로폭을 넓히는 대신에 도로를 지나다니는 데이터의 크기를 압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를 움직이는 데이터가 트럭 크기였다면 LPDDR에서는 경차 크기로 데이터가 홀쭉하게 압축된다는 뜻입니다. 발상을 바꾼 것이죠. LPDDR이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압축해내면 굳이 넓은 도로망 역할을 해주는 HBM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젠스당도 이미 자신의 프로세서에 이런 LPDDR의 장점을 접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그 올 연말 나오게 되는 차세대 GPU인 블랙엘과 함께 AI 연산을 제어하는 중앙 처리 장치 CPU인 그레이스에는 HBM이 아닌 LPDDR 메모리가 주변에 탑재되게 됩니다. 그 엔비디아의 AI 슈퍼칩이라는 그레이스 블랙엘 200, 그 GB200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GB200의 경우는 두 개의 블랙엘 GPU와 그레이스 CPU로 구성되는데요. 이 CPU 옆에 LPDDR5X 메모리 16개가 탑재됩니다. 이 LPDDR5X의 경우는 오랜 컨벤셔널 D램의 엔비디아 파트너인 마이크론의 제품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 사실 마이크론의 경우는 컨벤셔널 D램, 그러니까 전통적인 DDR이나 LPDDR로 대변되는 D램 제품에서 가장 유력한 고객이 바로 엔비디아였는데요. AI 시대를 맞아서 HBM에서는 주도권을 하이닉스에 내줬지만 컨벤셔널 D램만큼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 LPDDR에서 국내 업체가 뒤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전체 양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LPDDR 시장은 삼성이 시장 점유율 55%로 1위, 하이닉스가 24%로 2위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합치면 80%에 육박하는 것이죠. 마이크론은 1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55, 하이닉스 24, 마이크론 17, 대만 업체 등등이 나머지 포션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 삼성은 초당 10.7 기가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LPDDR5X를 개발해서 속도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의 경우는 LPDDR6를 내년에 출시하기 전에 LPDDR5X 성능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LPDDR5T를 내놨습니다. LPDDR5X보다 성능을 13% 끌어올린 제품이란 설명을 내놨는데요. 전송 속도는 초당 9.6 기가비트가 가능해서 삼성의 10.7 기가비트보다는 느립니다. 하이닉스는 조만간 삼성과 같은 수준의 전송 속도인 10.7 기가비트 제품도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에게 뒤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삼성과 하이닉스는 LPDDR 패키지를 하나로 묶은 제품도 개발해서 탑재 면적을 줄이고 성능과 효율 개선을 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HBM에서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을 버리고 주포로 하이닉스를 선택한 것처럼 LPDDR도 조금만 방심하면 고객의 외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이크론이 또 외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HBM의 경우도 12단 제품에서는 또 어떤 구도가 형성될지 예단이 어렵습니다. 여전히 하이닉스가 앞서 간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지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삼성의 주장처럼 12단, 16단에서는 삼성이 또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항시 긴장하고 기술 업그레이드에 매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 같은 경우는 LPDDR의 시장 규모가 작년인 2023년에는 하나 약 17조 원 수준이었지만 3년 뒤인 2027년에는 37조 수준까지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2배 수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AI 칩 시장의 성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전력 인프라 준비 여하에 따라서 시장 규모도 고무줄처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어찌됐든 최근 칩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결국 전력 소모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블랙엘 GPU 2개와 그레이스 CPU 1개를 조합한 그레이스 블랙엘 GB200 같은 경우는 최대 2700W까지 소모해서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역으로 보면 그레이스 블랙엘
제품의 LPDDR 탑재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그간 엔비디아 GPU가 너무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문제의식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암페어 100, A100 같은 A100 GPU만 해도 최대 소비 전력이 400W, 호퍼 100, H100은 700W에 달합니다. 차세대 GPU라는 블랙엘 같은 경우는 블랙엘 100 같은 경우는 1000W 수준인데요. 1000W면 대형 에어컨 수준의 전력 소모입니다. GPU 하나가 그렇다는 얘기죠. 데이터 센터 내부에 수만 대에 달하는 에어컨이 24시간 끊임없이 돌아간다고 상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전력 소모가 이루어지는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결국 칩 데이터 센터 시스템의 최적화, 경량화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가 호퍼 블랙엘 다음에 나오는 GPU인 베라루빈 GPU에서는 이런 과도한 소비 전력을 줄이는 솔루션 마련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LPDDR의 활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의 LPDDR 활용뿐만 아니라 기기 자체에서 인터넷 연결 없이 AI를 구동하게 되는 온디바이스 AI가 뜨고 있는데 여기엔 결국 저전력을 특징으로 하는 LPDDR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전에 그 초기 AI 시장에서 승자의 조건이 GPU와 HBM 조합으로 초기 시장에서는 결론이 났지만 이 결론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그리고 전력 소모를 최소화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다양한 칩 간 조합은 지금도 계속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젠슨왕이 언급했다는 LPDDR만 해도 이미 네이버와 삼성 간의 연구 결과물인 마칩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마칩은 GPU와 HBM 간 조합이 아니라 MPU와 LPDDR 간의 조합입니다. 올 연말 이 마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마칩 같은 경우는 일단 칩 크기가 엔비디아 GPU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가격도 10분의 1 수준입니다. 호퍼 100, H100이 하나 5천만 원이라면 마칩은 5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력 효율은 기존 칩 대비 8배 가량 뛰어난 것도 특징입니다. 최근에 젠슨왕이 네이버 CEO들을 만났는데요. 젠슨왕이 다른 CEO들 반도체 칩 업체의 CEO는 만나지 않으면서 네이버의 CEO들을 만났다는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결국 삼성과 손잡고 LPDDR을 활용해서 마칩을 내놓게 되는데 이 마칩도 결국에는 GPU의 지금 최강자라고는 엔비디아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점을 젠슨왕도 의식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LPDDR 경쟁, AI 칩에서 LPDDR의 활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